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얘기가 있는데 미국과 유럽 증시 진짜 1월 한 달 내내 우상향으로만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 뒤늦게 지금 따라 붙어 놓은 상황인데 조정받을 때 같이 받고 올라갈 때 같이 반등하느냐, 아니면 미국, 유럽 조정받을 때 우리는 좀 버텨주느냐, 혹은 추가 상승까지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글로벌 대내외적으로 리스크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감 브리핑 살펴보신 이후에 기술 혁신에 대해서 이번 주에 애플의 아이워치도 소개해드렸고 여러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또 다른 신박한 장치가 하나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과연 우리나라에 이런 이 대비가 있는지, 우리나라는 또 항상 따라하는 것만 있는 것만 아닌지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증시 마지막 거래일 일요일날 이탈리아 총선도 있고 리스크들이 좀 많이 있는데 할리데이 리스크의 영향을 받을지 어떨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부터 출발합니다. 제목에 보시는 대로 오늘 미국과 유럽은 이틀 연속 조정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대내외 악재들 때문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하락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먼저 유로존 PMI 등 유럽 경제지표의 부진, 두 번째로는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급증과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가 8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급락한 이 미 경제지표 부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말 이탈리아 총선을 앞둔 경계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 밖에 개별 이슈는 특별하게 없는데요. 오늘 특징주로 월마트가 올라와 있는데, 월마트가 실적이 호조로 나오면서 다우지수 내에서 그나마 상승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 월마트는 얼마 전 1월 달에 실적 부진 예상,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이후 반등의 시도 정도가 있었다는 거, 이 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업종별로는요, 오늘 인텔과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의 낙폭이 가장 컸다 그러네요. 이게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기술업종 위주의 나스닥 지수가 3대 지수 가운데 조정의 폭도 1%가 넘게 제일 깊었습니다. 여기다가 어제 이미 나왔었지만은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임원들 간에 양적 완화에 대한 좀 논란이 있었다. 이것도 역시 이틀째 월가의 투심을 위축시킨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정황을 보셨으니까 이제 유럽의 어떤 악재들이 또 있었나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AFP 통신입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이번 주 일요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그동안 긴축과 증세를 추진해오던 이 원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심지어는 이미 거둔 세금까지도 다 환급해주겠다는, 한마디로 포퓰리즘으로 중무장을 한 베를루스코니 연합의 승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로존 전체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느 정도 선반영된 재료로 본다면 이번에는 또 프랑스가 유로존 우려의 대상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럽연합이 내놓은 최근 경제전망에서 지난해 좌파 출신 프랑시스 올랑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프랑스의 경제전망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월 이전 수준, 다시 말해서 4년 내 최저 수준의 성장률로 다시 추락할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유럽 증시부터 일단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한번 마감 지수만 살펴보실까요? 다 하락을 했지만 프랑스 지수는 2.3%가 하루 만에 급락을 했습니다. 앞에서 보신 이런 연유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이탈리아 총선 앞둔 경계감이 통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무슨 일이든 다 일장일단이 있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듯이 이렇게 유로존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은 유로존 입장에서는 유로화 가치가 다시 약세로 돌아설 거니까 좋아하겠고, 또 이런 우려로 만약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전체가 다 반응한다면은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 그리고 엔화도 강세, 따라서 우리나라 이 대비한 환율은 또 오를 것으로, 그래서 환율 스트레스를 조금 벗어날 수는 있겠죠. 자, 너무 우울한 내용, 악재들밖에 없어가지고요. 이제는 좀 기술 혁신에 대한 내용을 하나 전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포브스지를 보시죠.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 하면 구글과 애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희비의 쌍곡선을 그렸다는 내용일까요? 제가 그래서 제목을 조금 시적으로 뽑아놨는데요. 오늘 미증시 대대적인 조정 장세 속에서도 구글만 기술업종 가운데 군계 일학으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또다시 하락을 했죠. 근데 제목의 저 격세지감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검색 업체는 요즘 자고 일어나면 신제품이 나오는 이런 기술혁명 시대에 어떻게 보면 조금 해묵은 컨셉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애플은 진짜 혁신이 뭔가를 보여주는 이런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구글
주가 좀 잠깐 확인을 해 보실까요? 일단 오늘 기술업종 전반적인 하락, 그리고 미증시 대대적인 조정 속에서도 0.4% 상승하면서 800선에 바짝 다가붙었습니다. 지난 1년간 흐름을 보셔도요, 중간에 조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레벨업을 이뤄나가고 있는데, 오늘 미국 운용사들 번스타인과 크레딧 리온의 증권 등이 구글 주가를 $1000 목표를 잡았다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이 나온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1000 시대가 온다. 애플 $1000 이후로 이제 구글이 바통을 넘겨받았는데,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로 할까요? 비즈니스 인사이더로 바로 넘어가서 보시겠는데요. 오늘 미증시 전반적인 하락세 가운데서도 구글이 상승, 애플이 또 하락 마감을 했는데, 구글이 오늘 스마트 PC 출시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삼성전자를 약간 따라한 듯 시점이 이렇다 보니까 큰 영향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스마트 안경이 이제 나온다네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만화나 영화에서 보던 기기들이 요즘 현실로 등장을 하는데, 저처럼 약간 아날로그형 두뇌를 가진 사람은 진짜 따라가기가 이제 벅찰 정도입니다. 사실 5년 전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건 정말 기술업종의 혁명이다라고 사람들이 감탄을 했는데, 지난주 애플이 스마트워치를 신제품으로 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에 이번에는 구글이 그림에 보시는 스마트 안경을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오디오를 예로 들면은 레코드판 재생하는 턴테이블로 시작을 해서 워크맨, mp3로 진화를 했듯이 어떤 전자제품이든지 마지막 단계는 소형화, 그리고 인간 친화적으로 가는 건데요. 이 스마트 안경 역시 애플 아이워치와 마찬가지로 영어 표현으로 웨어러블, 즉 몸에 입을 수 있는,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스마트 기기의 컨셉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밑에 기능이 나와 있는데요. 스마트 안경을 끼고 이렇게 일몰을 보면서 아름답다 생각을 하면서, 근데 지금 몇 시인데 해가 지나 하면 저렇게 시간이 바로 뜨고 있고요. 다음에 애기랑 이렇게 놀아주면서 귀여운 장면, 순간을 스틸샷으로 찍을 수도 있고, 공연 보면서 멀리서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확대해서 동영상으로 남긴다. 다음에 뉴욕에서 막 새해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이런 것도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하고 다 공유를 할 수가 있다가, 내가 안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장면을 전 세계의 사람들과 공유가 가능하고, 지도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정보 얻을 수 있고, 장 보러 시장 가면은 이 원산지가 어딘지 배추 이파리까지도 다 찾아낼 수 있는, 비행기 연착했는지, 제 시간 올지 시간 정보 등등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주 단위로 바뀌는 기술 혁신인데요. 지난주만 해도 애플 아이워치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렸을 때 이 전격 제트작전에서 시계에다 대고 말하는 이런 세상이 진짜로 오는구나라고 감탄을 했지만은, 이거를 보고서 다시 이 스마트 안경을 보니까 이제 애플 아이워치는 조금 또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또 금세 바뀌어 버렸죠. 근데 그렇다면은 이런 첨단 기술 혁신이 단순히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만 만드는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그치는 것은 아니죠. 모든 기술 혁신은 매출과 금전적인 이익을 동반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이 또 경제방송이니만큼 기술 혁신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예로 들어서 보시면은요, 이 구글의 스마트 안경을 쓰고 이렇게 스카이 다이빙 하는 장면을 볼 때 광고가 이렇게 옆에 뜨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글의 광고 특징은 바로 맞춤형 광고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이런 스카이 다이빙을 보는 사람의 취향이 뭔가 활동적이고 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에너지 음료, 그리고 이걸 보면서 본인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면 여기로 전화를 해봐라. 업체 광고, 스카이 다이빙 하는 전문 업체, 통신사, 스폰서 광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음악까지 재생, 이렇게 동시에 이용하고 또 이 장면을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로 공유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실제 구매로 이어질 확률은 상당히 높겠죠. 우리나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제가 접속하면 저는 30대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성 의류 쇼핑몰, 강남의 성형외과 광고 이런 거 뜨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 그래서 애플 주가 $1000 간다는 것은 충분히 다 일리가 있는 얘기로, 우리도 빨리 좀 이런 거를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통해서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요 며칠 외국인의
순매수 상당히 폭도 컸었는데 오늘 정도는 한번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겠고요. 일단 외국인들 비중 확대 전략에서 오늘은 약간 후퇴를 하는 것으로, 대신에 환율은 조금 오를 것으로 보니까 뭐 치고받고 이렇게 제할 거 제하고 하면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어느 정도 만회할 여지는 있다. 환율로요. 수출 관련주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 급락도 그렇고 오늘 좀 개장 상황에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요소가 많습니다. 신중하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